하자 이미 가동 중인 설비에 접근해서 자동으로 조치하다가 그게 이제 시킬 수가 있어서 자동으로 다음 동작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2000이 그걸 확인 못하고 거기 이제 머리가 협착되는 그런 그렇구나.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전부 다 뭐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위스 취즈 모델처럼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겹쳐졌을 때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2인 1조가 됐을 때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작업을 또 시작했다는 거.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네. 이제 구전을 이용을 한다든지 네. 다른 문제인들에 요청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와서 이인일조로 보통 하는데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바로 조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조치하는 과정에서 또 안타까운 건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재해를 입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다치는 분들 보면 예. 그런 위험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내면의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되게 원수력이 더 뛰네.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녹음을 시작했고요. 우리 이영재 파트너님 기념으로 한번 슬라이드 한번 쓰시겠습니까? 지금 촬영 시작. 몰랐어요? 슬라이드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그동안 안전하셨습니까? 포스코 인재창조원 곽경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전 이슈들에 대해서 마치 상황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행동과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보는 프로그램 전지적 안전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셨습니다. 네, 엔진감이네요. 박수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늘은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현장의 안전 전문가분들과 함께 저기 커다란 인형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저기 멀리 아주 크지만 귀여운 손님이 나왔는데요. 손님 누구신지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다렸습니다. 저는 포스코 인재창조원 마스코트인데요. 슈퍼 달인 수달이랑 같이 제가 좀 크지만 오늘 좀 특별히 나왔으니 제 몫을 다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슈퍼 달인 모르는 게 없는 인재창조원 포스코 인재창조원의 마스코트 슈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슈달의 많은 활약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슈달 정말 슈퍼 달인 모르는 게 없는 달인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십시오. 네. 혹시 그 탈 안에 계신 분은 그 남성분입니까 여성분입니까 아니면 제3 비밀입니다. 비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비밀이 많은 슈달 기대합니다. 네. 생각보다 커서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해보는 오늘 소중한 손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옆에 새로운 현장 안전 전문가분 한 분 나오셨는데요. 이왕재 파트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파트장님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86년도 입사해서 올 12월이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스테인레스 아비온부에서 안전 타창을 하던 이왕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현장의 안전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 이영재 파트장님 86년도 입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 근무하신 것인가요? 제가 올 12월에 퇴직을 하면 35년 9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35개월 7개월을 35년 7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복귀한 이래도 86년생이거든요. 와. 제가 태어날
현장에 귀염둥이 안전 마스코트. 네, 귀엽군요. 죄송합니다. 현장에 귀염둥이 안전 마스코트 고광수 안전파트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수 파트장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둥이둥이 안전둥이 고광수 안전파트장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연휴도 잘 보내셨죠? 오늘 아주 좋은 가을날에 이렇게 전지적 안전 시점 3편을 찍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촬영 장소가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뒤에 혹시 창문 뒤에 배경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포항제철소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포스코 홍보관 새로운 랜드마크 파크 1538입니다. 파크 1538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잠깐 지금 해야 되겠네요. 네, 이곳 파크 1538은요 새로운 포스코의 랜드마크인데요. 포스코의 비전, 100년 기업을 향한 비전을 담은 새로운 랜드마크입니다. 파크 1538의 1538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궁금한 게 생기면 역시 달인에게 물어봐야죠. 슈달님, 네, 파크 1538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파크 1538의 1538이 뭘까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1538년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달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네, 저도 모릅니다. 네, 1538은요.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수달은 손동작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입 모양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뭐 이렇게 입이 손이 한 번만 더 설명해, 한 번만 더 수달. 네, 포스코의 100년 기업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랜드마크 1538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이 1538에 대한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인재청전의 랜드마크 슈달께서 파크 1538에서 1538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든지 알고 있습니다. 1538. 1538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538은 철의 녹는 온도를 말합니다. 1538도가 되면 철이 녹는다고 하죠. 맞나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했네요. 네, 철의 용융점 1538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슈달님의 지적인 한계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파크 1538의 1538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나요? 파크, 에어포스 38. 그건 중국어 말고요. 영어로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고는 계신 거 맞죠? 그럼요. 역시 슈달 기대됩니다. 네. 네. 파크 1538에 대한 의미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들입니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두 분 안전파트장님과 함께 3대 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업재해. 오케이. 자, 다 끊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정지. 벌써 다 끊을 때가 됐네요. 아직.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현장의 3대 뒤에 의자에서 좀 치우려고 지금 다 끊었습니다. 네. 안 하실 거니까 어떻게 나눠가지고 신경 쓰세요. 적극적으로 팀 30% 이거는 뭐 저쪽이 없죠. 목소리 이 안에 공이 이 안에 넣어야 돼서. 나중에. 종이를 거기다 어떻게 넣어요? 넣고 이 안에 들어가야지. 혹시 물 필요하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좀 하고 넘어가야죠. 물값을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시작 눌러주세요. 시작. 잠깐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현장의 3대 산업재해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3대 산업재해는요. 뭐 여러 제조, 건설업 등 산업 현장을 비롯해서 우리 제철소의 과거 10년간 중대재해를 분석해보니 이 3대 재해가 3대 산업재해가 바로 협착, 즉 끼임재해죠. 그리고 추락, 떨어짐 재해, 그리고 질식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협착, 추락, 질식 이 세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끼임, 떨어짐, 질식 이 세 가지 중대 산업재해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산업재해 중에서 이 3대 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오케이. 네, 잠깐만. 협착과 끼임이 헷갈리고 있는데. 네, 끼임으로 할까요 그냥? 협착 안에 예. 협착이라는 거는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예. 눌리는 유형점 여러 가지 중에 끼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끼임이라는 거는 네. 돌아가는 거에 고정된 거와 사이에 끼는 거고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데 그 선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그건 물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고정부에 상하 운동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손이 들어가면 이게 프레스 같은데 이건 네. 이거를 협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착 안에 끼임도 있고 물림도 있고 절단도 있고 네. 이게 같이 있는 거고요. 아. 협착으로 얘기하면 다 얘기하는 거고. 네. 잠깐만 끼임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래요? 이해되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협착제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끼임이라는 말로 저는 대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자, 어쨌든 그럼 추락이나 떨어지면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추락은 맞죠. 추락이 떨어지면 맞죠. 똑같은 거죠? 예,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여러 제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현장을 비롯해서 우리 제철소의 중대 산업재해 통계를 보니까요. 협착, 추락, 질식 이렇게 세 가지 중대 산업재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산업재해는요. 전체 산업재해 중에서 이 3대 산업재해 중에 중대재해 비율은 13.9%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산업재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먼저 협착재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는데요. 협착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봉선 반장님? 네, 협착은 대표적으로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재해 유형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재유형은 추락이었고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산업재해가 위험이 바로 이 협착이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약간 그 협착이 한 30%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한 20% 차지하죠. 그러니까 저희 포항제철소만 10년간의 그 중대재해를 살펴보면은 협착되는 것이 4건이고요. 떨어지는 것이 한 3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대재해의 70% 정도가 떨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끼임 그쪽에서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화상이나 비례물에 의한 재해나 질식은 각각 한 건씩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모으면 2020년 기준으로 사고 사망자가 882명이에요. 이러다가 질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1,180명 정도 되고 총 사망자가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건 하루에 6명, 5명에서 6명 정도가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다치고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집니다. 더 놀라운 거는 사고 재해자인데요. 사망자가 아닌 재해자가 9,000명 정도고요. 질병 재해자가 한 5,000명에서 약 10만 명. 계산이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핸드폰 계산기 갖다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9,000명하고 15,000명. 총리 10만 명인데 다시요.
겨드랑이 사이에 계신 옆으로 이렇게 빼주십시오. 이렇게. 저요? 네. 공간에서 지금 이만 가랑이 사이에 있으신 가랑이 사이에 있으면 옆으로. 네. 네. 이렇게. 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사고 사망자가 882명이었어요. 일하다가 질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1,180명입니다. 합하면 총 사망자가 2,062명이 한 해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루에 5명에서 6명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것, 이거는 참으로 생각해볼 문제고, 저희 황제철소, 아니 포스코의 대형 제조업을 갖고 있는 포스코에서도 생각해볼 문제고, 이러한 통계를 저희들한테 비유하면 하루에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출입하는 포항제철소에 약 1명 정도가 사망 재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통계와 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대재해들 반드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정작 저희 주변에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거나 누군가 다쳤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만 누군가 다치셨구나, 안타깝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통계로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내 주변에 언제든지 누군가가 항상 다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정말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네, 오늘 동학수 파트장님께서 이 3대 중대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통계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군요. 그러면 이 협착재해에 대해서 우리 제철소에서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협착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이광수 파트장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혹시 주변에서 경험하셨거나 보셨거나 아니면 되게 인상 깊었던 혹은 기억에 남는 협착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안전 파트장 업무를 하면서 제가 겪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2018년도 12월이었는데 그분이 퇴직을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어요. 입측 운전실에서 원래 2인 1조로 근무하는 계수였는데 한 분이 이제 마침 설비 점검을 나간 사이에 설비가 움직이다가 이상 사항이 발생이 돼서 이분이 나가서 이제 혼자 조치를 하다가 이제 모든 설비가 다 이제 시키스대로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치하는 과정에서 다음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설비에 조치를 하려고 머리를 댔다가 머리 부위가 협착되는 아주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는 잘했고 작년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 지금도 가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운전 중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다른 분한테 협조 요청을 하던가 연락을 해서 보통 이제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본인이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가동 중인 설비에 들어가서 조치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큰 사고가 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고 난 상황을 표준대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본다면 먼저 원래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분께서 다른 설비에 점검을 나가셔서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는데 또 트러블이 발생을 해서 그 설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설비에 대해서 가동 중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 올 초에 이제 6대 긴급 안전 조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도 그렇고 현장에 계신 그 작업자들 모든 안전모에 보면 좌측에 6대 안전 수칙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동 중인 설비에 대한 접근 및 수리 금지 첫 번째 항목이거든요. 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됐지만 가동 중인 설비에 본인이 임의 판단으로 해서 들어가서 작업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재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6대 안전 조치도 있지만요. 사실은 저희 포스코
쉽게 위배되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설비를 그러면은 가동 정지를 한 상태에서 무슨 전화요? 생각에 이게 거기서 아 그래요? 누구 생일인가 보다. 저희도 뭐 축하해줘요 뭐. 누가 왔나 봐요. 아, 손님이 왔는 거 손님한테 아마 셀러브레이션 해주시는 거 같아요. 모르긴 몰라서. 스피커도 별로 안 좋고. 네. 카메라 지금 돌아가나요 지금? 아니 아까 예. 꼭 키겠습니다. 네. 네. 어쨌다. 가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수달 괜찮으시겠어요? 1조를 받아서 2인 1조를 잡아. 잠깐 앉으셔도 돼요? 그 2인 1조를 하자면 다른 연락이 돼야 되겠죠. 운전시험에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운전실이나 관련된 작업자분들이나 직원들과 공유가 돼서 이렇게 잠깐 잘 한다는 게 공유가 돼야 되나. 잠깐 밑에 싸워주세요. 이런 상황들도 혹시 여기만 클 수 없냐고. 아 밑에요?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나갈 수 없잖아. 말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 육수 빠진 거예요 지금? 아 잠깐 빼고 있어야겠네. 야 이거 퀴즈 내야겠다. 10대 아니죠? 8번 저거 수달한테 퀴즈 내야겠다. 가동설비 때에 접근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때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죠. 올 초에 이제 그거 참 좋은 얘기네요. 작년에 사고 나고 나서 지금 이제 국제 안전 조치의 첫 번째가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그때 안전 조치 하기 전에는 그냥 뭐 흔하게 뭐 가동 중에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때가 엉망이 있었다. 조금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없다. 이런 뉘앙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상황이 급하면 뭐 이런 게 있었다. 가동설비 때 설비가 이상점을 찾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오케이. 그런 얘기. 그런 게 지금 나와요. 그런 얘기가. 좋았어요. 그런 얘기가. 최대한 설비를 대문같이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이게 맞아요. 설비의 컨디션을 살피기 위해서는 설비의 최대한 움직일 때 어디에 동작이 가동 중일 때의 살펴보면 상당히 맞아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많고. 맞아요. 하긴 우리도 병원 가면 뭐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자동차 엔진이 고장이 나는데 이상해서 왔는데 자동차의 엔진을 켜놓고 그 상태를 살펴봐야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조치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전원을 켜놓고 네. 해당되는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소홀했던 거죠. 오케이. 그 얘기. 그렇게 결론은 그 멘트로 나오면 가동 중의 점검은 설비의 이상점을 찾기에 촬영 과정에서 우리가 뭐래요? 사람이 직접 와서 본다기보다는 했는데 1층만 했는데 위에 송출되냐고 나오는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가 이런 하는 얘기들이 여기 있는 이 시티에 있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좋은 것들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풀어갑니다. 아 그냥 송출했을 때는 저희 그대로 나왔어요. 네네. 지금 일단 저희 한 4시까지 촬영하나요? 과장님? 5시? 4시 반. 4시 반까지는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슈달님 10대 안전처칙 8번 퀴즈 낼게요. 8번이 뭔데? 가동 설비 임의 접근 금지. 이미 접근 금지. 네. 알겠어. 가동 설비 이미 접근 금지. 오케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해보시겠습니다. 해주지에서 네. 아니 야간 행사 야간이겠잖아. 15,038번째 손님이 오늘 시간이 아 1538번째 오시는 분이구나.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3시 40분쯤에 이걸 한번 송출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송출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또 끊겠습니다. 3시 40분쯤. 근데 그때 안에 촬영이 다 끝나면 촬영을 종료하고요. 오케이.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앵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단독샷이 카메라 바뀐 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파트장님 카메라를 이걸로 긁었습니다. 두 번째 거. 네, 요게 바라보시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보니까 약간 뭐랄까 측면에서 쏘는 듯한 앵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면에 가까운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고 파트장님은 그대로 요걸로 하시고 이게 이제 슈달비 건데 요거를 이영님 파트장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MC분은 요거 그대로. MC고 슈달 카메라 요겁니다. 요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여기에다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방금은 저희 거 켜졌죠? 다른 분은 오토포커스로 다 쫓아다니는데 얘는 오토포커스 못하는 얼굴이 얼굴이 안 되는구나. 얼굴이 아니야. 가동 중 설비 이미 접근 금지. 가동 중 설비가 아니라 가동 설비. 가동 설비. 네. 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네, 레디 액션. 제가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선 협착제입니다. 협착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된 부분 사이에 신체나 신체 일부분이 끼거나 물리는 제인데요. 우리가 끼임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협착제에는 주로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프레스, 지게차와 같은 이동용 기계 등의 산업 기계 조작 중의 장치에 다시 하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프레스, 지게차 등 이런 산업 기계 조작 중에 장치 중에 기계 조작 중 장치에 신체 일부분이 끼이는 그런 신체 일부분이 끼어서 발생되는 사고죠. 자, 여기서 우리 슈퍼달인 슈달에게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포스코에 10대 안전실측이 있는데요. 슈달님, 네. 10대 안전실측 중에 8번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8번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9번 한번 내볼까요? 8번 끄죠. 8번 네, 알려주세요. 가동 설비 이미 접근 금지. 이게 8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동 설비에 임의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광재 파트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 사례를 보면 가동 중인 설비에 임의로 접근한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가동 중인 설비에 임의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혹시 파트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고쳤다면 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이광재 부장님. 이광재 부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재해 사례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가동 중인 설비에 단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협착 재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되돌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광재 부장님? 예, 제가 그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생됐던 그런 협착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재해 산업재해 사례에서 잘못된 부분들 하나씩 짚어가면서 요걸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가동 중인 설비에 대해서 점검이나 그다음에 혼자 이미 좋지 않은 경우가 지금까지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올해 초부터 6대 긴급 안전조치 사항 중에 첫 번째 항목이 가동 중인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금하는 게 첫 번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생된 사고를 분석해 보면 약 한 70% 이상이 가동 중인 설비의 점검이나 수리 작업을 하면서 발생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득이 가동 중인 설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적인 어떤 결제를 통해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해서 위험성 평가를 작성을 해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동 중인 설비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고 혼자 이미 판단해서 들어가서 작업하는 일은 절대 금해야 이런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 가동 중인 설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가동 중인 설비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좀 궁금해지네요. 우광수 파트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동 중에 점검과 수리가 있거든요. 점검과 수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네. 점검은요, 그 전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설비의 연습할게요. 설비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동 중에 점검과 수리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점검은 설비를 가동 중일 때 가장 설비 이상점을 찾기가 쉽거든요. 소리가 나거나 열이 나거나 뭔가 이상점을 찾기에는 설비를 가동 중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증상이 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증상이 지금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질병의 원인을 찾기에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자동차도 엔진이 고장 나서 잘 안 가요. 카센터 가면 자동차 엔진을 가동시켜놓고 자동차를 점검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수리는 반드시 정지시켜야죠. 이것은 철칙입니다. 물론 점검할 때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놓는 그것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많고요. 그리고 수리할 때는 이것은 가동 중에 수리한다? 이것은 상당히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수리할 때는 반드시 설비를 중지하고 기계 장치를 정지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절차가 만들어지고요. 그것을 완벽하게 따르고 그리고 유지한 차로 그것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전조치들을 하고 나서 설비를 재가동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철저하게 원상태로 돌아놓고 원상복귀를 해야만 또한 다른 유형의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철저하게 설비를 정지시켜 놓은 안전장치들을 해놓은 다음에 재가동할 때 그런 것들이 다시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점검과 수리가 있는데 수리할 때는 당연하게 멈추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보거나 듣거나 측정하거나 해야 되는 것을 가동 중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접근하지 않고 그런 활동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로봇이 들어가서 본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이 대안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가동 설비의 점검을 위해서 작업자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들은 그때는 센서들이 그런 측정기, 그 설비 컨디션을 알 수 있는 어떤 기기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회사 입사하거나 교육받을 때 청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기 막대기로 회전부에다 그것을 대고 귀에다 딛고 그것들을 찾아내는 때였거든요. 그때는 설비에 가장 가까이 가야만 설비 이상점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럼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데이터들이 정보화돼서 수집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들을 만들어지는데 빅데이터를 만들어지는 것은 순간을 찾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들을 잘 활용하는 작업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잠깐만요. 여기 이 대본대로 생산 작업 중에 편의 중심의 업무가 아니라 요거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단은 한 발짝만 오른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급한 마음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가동 중에 설비에 접근해서 발생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지. 안전은요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동 설비가 있어요. 그것은 안전 조치하는 것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관련자를 모아야 되고요. 그 관련자들이 모여서 해당되는 설비들을 정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바로 어떻게 해보면 조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간편함을 찾는 거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한정된 시간들, 한정된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를 연구하다 보면 안전이 뒤로 잠깐 밀려나요. 불편한 것들을 거부하는 게 인간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대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성공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괜찮지라는 설마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중에 한번 터져요. 무섭습니다. 그 만약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그 말이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숙련자는요 잘해서 다치고요. 숙련자는 잘해서 다치고요. 중간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이상한 상태가 나타나면 그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은 숙련자한테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거나 그것들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상태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 뭔가 이유를 부닥쳐서 다칩니다. 미숙련자들은 잘 못해서 다치죠. 그것들을 하는 숙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다칩니다. 숙련자든 미숙련자든 정해진 절차는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게 안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영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제 사례 속에서 이거 안 들어가겠죠? 이 소리 모르죠. 그래요? 조금 들어갑니다. 배경으로 그냥. 현장으로 하시죠. 네. 이영석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제 사례 속에서 우리가 가동 설비에 접근하려고 할 때 사람이 접근하려고 할 때 그거를 강제로 설비를 정지시키는 그러한 방치계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러한 대책들은 없는 건가요, 이영석 선생님? 지금은 이제 많이 됐죠. 네. 물론 이제 사고 발생 이후에 집중적으로 개선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세프티 플러그라고 그러거든요. 도어를 열면 설비가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벨 시스템의 레벨 1에 해당되는 경우죠. 가동 중 IRS. 그렇죠. 가동 중 IRS의 레벨 1에 해당되는 것처럼 네. 도어를 열면 무조건 설비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안전 조치를 많이 하고 점검을 할 때는 분명히 이제 어떤 일정 거리를 두고 설비에 접근하지 않으면 상태에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아까 고강수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가동 중인 설비에 대해서 수리할 때는 반드시 라인을 정지해 놓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일부러 죄송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어떤 기계나 설비가 오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시스템 이런 게 있죠. 페일 세이프. 네, 페일 세이프라는 것이 있고 또 사람이 실수했을 때도 이게 자동으로 안전한 곳에 안전한 방향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죠. 풀프루프죠. 그렇죠. 이러한 풀프루프와 페일 세이프가 잘 적용이 된 현장의 기계나 장치가 더 많이 모든 무슨 소리가 좋겠네요. 기계나 장치가 이런 기계나 설비나 기계 설비 장치가 슈다님 영어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풀프루프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페일세이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이제 가동 중 ILS가 올바른 레벨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작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지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통계에 의하면요, 이 협착제가 비정형적인 작업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많이 알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작업들 중에서 협착제가 발생할 확률보다는 갑작스런 원인을 모르는 돌발 상황, 그런 고장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협착제를 예방할 수 있는 좀 핵심적인 포인트를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우리 마킹하고 방금하고 표창한 요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설비 정비나 청소 작업하는 때 다른 작업자 이런 얘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비 쪽에 작업을 하면서도 보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예측된 작업할 때는 절대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정형적인 작업이죠. 근데 이제 비정형적인 작업 그게 이제 보통 돌발 작업이거든요. 그 돌발 작업이면 뭐 예측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새벽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발 작업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해놓고 조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서두르고 빨리 라인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안전적으로 챙기는 게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바쁘게 일해도 ILS라든지 뭐 전원 차단이라든지 밸브 정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안전을 챙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돌발 작업에서 그런 거를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히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비정형적인 작업에서 발생되는 그런 협착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고강수 박사님께서 설비를 정지시키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또 정지된 설비를 재가동했을 때의 위험성을 대비해서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강수 박사님 그 ILS 그 락킹하고 표차를 걸고 하는 걸 한번 언급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네. 가동 설비 비정형 작업과 정형 작업을 말씀하셨는데 정비에서 하고 있는 작업도 전부 다 비정형 작업이에요.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하는 생산 활동은 정형 작업이죠. 그건 정확하게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기계화할 수도 있고요, 로직화할 수도 있고 시스템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극히 정형화된 거죠. 휴대폰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극히 정형화된 작업입니다.
부품들 하나하나 조립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리를 한다거나 정비하고 점검하고 청소하고 해체하고 이런 작업들은 다 비정형 작업이에요. 어디서 고장이 날지 모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디서 그러니까 고장은 났어요. 네. 났지만 네. 그것이 1년 전에 난 똑같은 장소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럼 매번 다른 유형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서 갖고 있는 이 설비가 상태가 1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출동한 작업자도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밤일 수도 있고요. 낮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복합 공정으로 기계, 전기, 토건이라는 다른 복합 공정과 함께 그 팀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들은 다 비정형 작업입니다. 위험이 예측할 수 없어요. 생산 라인 쪽에서 정형화된 작업들은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분명히 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정형 작업들, 특히 정비에서 하는 작업들은 다 비정형 작업에서 어디서 어떻게 이 위험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장난 설비를 저희들이 고치러 간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성능 보고를 하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미쳐 날지를 모르거든요. 안전조치를 해서 얘를 꽉 잡아놓지 않으면 그걸 전원을 차단하거나 안전핀을 해서 물리적으로 그 설비를 잡아놓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미친 듯이 날뛰어서 사람을 해칠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정비, 수리, 점검 이것들은 운전할 때의 정형화 작업보다도 더 섬세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 설비 가동 중지한 다음에 락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사람이 전원 온 못하도록 하는 표출단 그 ILS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거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설비를 가동을 정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요 가동 중에 설비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끝인가요? 저희는 이제 ILS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차단하고요. 차단한 스위치를 잠가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 돌릴 수가 있군요. 그렇죠. 제가 이 방 안에 있는 전원을 껐습니다. 이건 전원을 차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관리자가 와서 여기 어두워.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사람이 임의대로 불을 켰습니다. 그런 순간 거기에 해당되는 전기 작업하는 사람은 감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전원 차단한 거고 에너지원을 끄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스위치를 임의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잠금 장치하는 것까지가 ILS입니다.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현장에서는 하고 있죠. 그것을 IL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ILS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그런 안전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는 협착제를 보면 크게 단체가 아닌데 전동 공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중량물을 이렇게 손으로 나를 때 이렇게 낀다거나 하는 이러한 재해들도 있더라고요. 복장 얘기 그 장갑이잖아요. 그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동 공구라던가 우리가 공구 사소하게 손으로 하는 일들에서 발생하는 협착제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팁이 있을까요? 이영진 선생님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준비를 그럼 모방스 선생님 한번 말씀드릴까요? 현장에서 수공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수공구들은 직접적으로 이 손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손을 협착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증되고 규격품을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공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만약에 내 몸의 체중을 가지고 렌치를 밀 것이냐 당길 것이냐에 대한 규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밀면 만약에 렌치를 내가 밀면 그것이 빠지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서 삑하면 내가 벌써 턱이나 이나 안면 여러 가지의 충돌로 인해서 다칠 수 있죠. 항상 힘주는 것도 내 몸 방향으로 당겨야만
이렇게 하듯이 각각의 수공군은 기교분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수치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의 숙련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내 몸에 딱 붙을수록 숙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달처럼 이렇게 수염이 길면 현장에서 무슨 공구를 사용한다거나 회전하는 곳에 가까이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광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휴달 조심하세요. 예, 회전하는 회전체 주에 가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술자들 와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면 실제 기계 작업할 때는 그분들은 장갑을 안 끼고요. 맨손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구동되는 회전체 협착을 방지하는 면도 있지만 또 어떤 설비에 본인이 아주 정밀하게 느끼기 위해서 장갑을 안 끼는 그런 요인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장갑이라든지 이런 뭐 우리 근무복이 어디 뭐 단추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휴달처럼 이렇게 수염이 길다든지 머리카락이 길다든지 하는 이런 복장이나 보호구도 좀 단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단정한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알맞은 거기에 재질의 작업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소매나 발끝딱 같은 데에 나풀거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직원들의 긴 머리를 항상 묶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직원들 치마가 아닌 바지를 항상 착용을 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위험들을 갖다가 복장으로 잘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전통 복장인 한복 입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술을 따를 때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여몄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협착을 방지하기 위한 그건 아닌 술잔에 빠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협착 정리 멘트 이거 잠시만요. 협착 정리 멘트는 슈달이 마지막에 할 거예요?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할까요? 시간 정리만 하고 쉬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요 저희가 협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슈퍼달인 슈달께서 생생한 목소리로 이 협착제를 방지하기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슈달님. 제가 하면 될까요? 네. 네. 오늘 파트너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또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로 현장에서의 협착지를 방지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계나 장치가 훌훌 페일세이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두 번째, ILS를 실시하여서 가동 중의 설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접근 시 가동이 중지되도록 운영합니다. 세 번째, 설비 정비, 청소 작업 중에는 타 작업자가 작동할 수 없도록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네 번째, 저처럼 복장이나 보호구를 단정히 합니다. 어떻게 좀 스마트한가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협착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5분간 쉬겠습니다. 이제 협착 끝나고 다음 이제 출하. 예. 혹시 뭐 협착에 대해서 추가하실